(1차)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2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차 백신 접종 시작은 언론인들과 그리고 외교 공간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 현지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2월 7일 일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일요일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11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1만 1,925명이 됐고요. 하루 확진율은 5.28%였습니다. 하루 확진자 119명 중에서 카트만두 밸리는 55명입니다. 5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카트만두 밸리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7,156명이 됐고요. 네팔 하루 확진자의 46.21%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온 55명 신규 확진자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43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랄리푸르가 8명, 박타푸르가 4명입니다. 활성화 사례도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1124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31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17명, 이래서 전날에 비해서 99명이 줄어든 1172명입니다. 카트만두하고 랄리푸르 사이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바그마티라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남북으로 나눠서 강남, 강북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 보면은 지금 강남 쪽 랄리푸르 쪽은 31명으로 되게 적어요. 근데 강북 쪽은 지금 1124명, 되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북 지역이 되게 위험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카트만두 밸리 통토름은 1172명입니다. 이 1172명은 네팔 전체 활성 사례의 64.57%입니다. 거의 6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포카라가 속한 카스키는 2명이 늘어났습니다. 2명이 늘어난 66명 보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500명 이상 보이고 있는 디스트릭트는 카트만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활성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릭트 5개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보즈푸르, 솔루쿤부, 칼리곳, 무구, 루크메스트, 이렇게 5개 디스트릭트는 활성 사례가 하나도 없는 안전한 디스트릭트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동안 2명 나왔습니다. 2명 나오면서 2038명이 됐고요. 사망률은 0.74%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하면 0.749예요. 내일이나 모레쯤 0.75%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활성화 사례는 144명이 줄어들은 1815명입니다. 네, 이제 18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활성화 사례 1815명 중에서 가정치료 받고 있는 사람 884명입니다. 가정치료 받고 있는 사람도 1000명 밑으로 떨어진 거죠. 884명이고 시설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931명입니다. 지금 시설치료가 가정치료보다 많아졌어요. 여태까지 계속 집에서 자가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항상 시설보다 많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시설에서 치료받는 931명 중에서 중증환자 보겠습니다. 중증환자 ICU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날보다 5명이 줄었습니다. 5명이 줄어들은 56명이고요. 산소호흡기도 3명이 줄었습니다. 3명이 줄은 11명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ICU하고 산소호흡기 합쳐봤자 67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지금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검역소도 3명이 줄었습니다. 검역소 3명이 줄으면서 92명이 됐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2251건 했습니다. 되게 적죠? 그래서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209만 3,417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카라 소식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 유지 보수 중인 폐와 호수. 댐 유지를 위해 폐와 호수에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와 댐은 정기 유지 보수 부족으로 인해 많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폐화호수의 댐은 1933년에 석재와 모르타르로 처음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좀 더 튼튼하게 석재를 채운 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석재댐은 1960년대에 파손되어 다시 교체되었고 1975년에 다시 지금 모습인 콘크리트 댐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댐은 UNDP의 도움으로 1982년에 다시 유지 보수되어 1메가와트의 전기를 얻고 주변 지역에 약 320헥타르의 관계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포카라의 폐화댐은 높이가 64.5m이고 그리고 깊이는 최대 20m입니다. 그리고 댐에는 4개의 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문이 부식되면서 물이 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댐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하부 뚝에서도 물이 새서 댐 아래로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댐 유지 보수를 위해 1000만 루피 예산을 들여 유지 보수 작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호수 표면이 약 1m 줄었습니다. 유지 보수를 필요한 만큼의 물빼기 작업은 좀 더 진행될 예정이고 폐화호수 수리 작업은 한 달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1m를 뺐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 보여요. 그리고 폐화호수 가면 가운데 그 바라이 사원이 있는데 바라이 사원 가는 배 거리도 지금 보니까 사진 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 폐화호수에 있는 이 댐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호수만 있는 줄 아는데 그 북부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남부 쪽인가요? 하여튼 한쪽에 가면은 댐이 있습니다. 댐에 가면은 거기 1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요 빨리 좀 수리를 해서 또 예전에 아름다운 폐화호수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포카라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헬람부 소식입니다. 헬람부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헬람부가 랑탕 국립공원이 살짝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설로 아름다워진 헬람부. 카트만두에서 약 80km 떨어진 신두팔족 헬람부 지자체는 현재 폭설로 눈이 덮여 있어 매혹적입니다. 헬람부는 해발 2000m에 있는 지자체로서 이번 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아름다워졌습니다. 지역 일부는 랑탕 국립공원에 속해 있고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손길이 닿지 않은 산들이 여행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트만두에서 갈 때는 보통 이제 차로도 가지만은 사실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순다리절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산 입구, 산 초입에 그 공원이에요. 공원화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걸어 올라가면은 헬람부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고사인 군다로 해서 랑탕 국립공원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트만두에서부터 랑탕으로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먼저 랑탕 국립공원을 차로 먼저 가서 거꾸로 이렇게 카트만두로 나오는 코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바로 걸어서 출발하는 그 코스도 갈 수가 있습니다. 헬람부로 해서 고사인 군다로 해서 랑탕 국립공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여행객들도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지금 네팔을 많이 여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틈을 국내 분들이 하고 그리고 여행사들도 지금 마케팅을 해외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국내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내 그 여행 상품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전체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설정을 해주셔야지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